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2025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인데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평생을 참 성실하게 살아오시면서 저희 사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신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깊은 존경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또 반가운 소식 저희가 좀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뉴스나 주변 분들 통해서 기초연금 오른다더라? 뭐 40만 원 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얼핏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단순히 40만 원으로 오른다 이거 말고도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 잘 활용하시면요. 부부가 함께 최대 82만 원, 여기에 다른 지원까지 더하면 어쩌면 그 이상도 받으실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들을 잘 모르시거나 에이,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 준비했습니다. 2026년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나는 과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 지갑이 조금이라도 더 두둑해지실 수 있도록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네, 전문가님, 가장 먼저 제일 많이 알려진 소식부터 좀 확인해 보죠.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인데요. 정부 계획을 보면요. 일단 2026년에는 먼저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우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가 정한 중간소득의 절반 이하 뭐 이런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부터 월 40만 원 지급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자격이 되는 모든 어르신,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월 40만 원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 한 34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랑 비교하면 꽤 큰 폭으로 오르는 셈이죠. 와, 40만 원. 이것만 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근데 아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 왜 모든 분이 40만 원 전액을 받지는 못하는지 그 감액 이야기부터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하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연금액이 그 40만 원보다 좀 적어질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대표적인 감액 규정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기초연금을 받으셔서 오히려 연금을 못 받는 분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경우 이걸 막기 위한 거예요. 일종의 형평성을 위한 조정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에 아주 가까운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많아지면 안 되니까 조정을 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개념이고요. 둘째는 이제 부부 감액인데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부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각자 연금액에서 20%씩, 20%씩 깎아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뭐 이유는 함께 살면 혼자 살 때보다 생활비가 꼭 2배로 들지는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좀 서운함을 느끼시는 부부 어르신들이 꽤 많으셨죠. 네, 20%면 사실 꽤 큰 금액인데 부부라고 해서 깎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이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구체적으로 월 한 5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그 이상 받으시는 경우에요. 이럴 때는 국민연금에 얼마나 오래 가입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약 한 60만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 규정에 영향을 받으셨더라고요. 60만 명이요? 와, 생각보다 많네요. 소득 역전 방지,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네, 이런 규정들 때문에 연금이 좀 깎여서 속상하셨던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특히 그 부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움을 토로하셨던 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바로 이 감액 규정에도 좋은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 희소식인데요. 어르신들께 좀 불리하게 작용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희소식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부감액 부담 완화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시는 부부 어르신들의 경우인데요. 지금은 20%씩 깎이고 있잖아요. 근데 2027년에는 이 감액률이 절반, 10%로 줄어들고요. 와, 절반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30년에는 아예 폐지될 예정입니다. 폐지까지요. 와. 이건 정말 부부로 함께 받으시는 어르신들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총액이 훨씬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정말 큰 힘이 될 변화고요. 두 번째 이 소식은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죠. 내가 이 집 한 채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 혹은 깎인다 하셨던 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사시는 78세 박영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요. 자식들 다 키우고 남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집값이 좀 올랐다고 연금이 깎여서 너무 속상해하셨거든요. 당장 쓸 현금은 부족하신데 말이죠. 맞아요. 그런 경우 참 많았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렇게 살고 계신 주택에 대해서 소득으로 계산할 때 빼주는 공제액이 아주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시는 경우엔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액이 늘어나서요. 아까 말씀드린 박영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훨씬 유리하게 연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억 3,500만 원 공제. 와, 이건 정말 집은 있지만 실제 생활은 넉넉지 않으셨던 분들께 정말 다행인 소식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희소식입니다. 이건 일하는 어르신들의 소득공제 확대예요. 아, 이것도 중요하죠. 네. 은퇴 후에도 용돈벌이 삼아서 소일거리 하시거나 평생 해오신 농사일을 계속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어 순천에서 평생 농사 지으신 75세 박명자 어르신 같은 분들. 이전에는 이렇게 힘들게 번 소득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여서 아유, 일할 의욕마저 꺾인다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맞아요. 일한 후 보람이 없다고들 하셨죠. 그렇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월 120만 원까지의 근로소득은 아예 소득 계산에서 제외해주는 등 이렇게 일해서 버시는 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박명자 어르신처럼 농사 지으셔서 연간 한 8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셨던 분도 새로운 기준으로는 이 소득의 연금액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오, 월 120만 원까지는 괜찮다. 와, 그럼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보람도 찾으시고 연금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이건 정말 잘된 변화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희소식인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바라셨던 변화일 겁니다. 바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깎이던 거.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 이게 사실상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거 정말 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는 73세 송창식 어르신의 경우가 딱 그랬는데요. 아드님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본인은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고 계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자녀 잘 된 게 죄도 아닌데 말이죠. 맞아요. 근데 요즘 자녀들 세대도 사실 자기 살기 빠듯하잖아요. 집 대출 갚고 애들 키우느라 부모님 용돈 드리기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현실을 좀 반영해서요. 2026년부터는 자녀의 소득 수준과 거의 관계없이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와, 덕분에 아까 말씀드린 송창식 어르신도 이제 자녀분께 미안한 마음 없이 당당하게 본인의 자격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집이 있어도 일을 계속해도 또 자녀가 잘 살아도 예전보다 훨씬 기초연금을 받기가 유리해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부부가 최대 82만 원,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단순히 40만 원씩 두 분이면 80만 원인데 부부 감액이 좀 완화된다고 해도 82만 원은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숨겨진 꿀팁입니다. 40만 원 인상하고 감액 완화되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각종 지원금이나 혜택들, 이걸 잘 챙기시면 부부 합산 82만 원 혹은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추가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그냥 놓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추가 지원이 또 있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요. 만 80세 이상이신 어르신들께는 사시는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수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드리는 곳이 꽤 있습니다. 또 소득이 좀 낮으신 어르신들께는 효도수당이나 경로수당 이런 이름으로 월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때로는 지역 화폐 같은 걸로 지원하는 곳들도 있고요. 이건 사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장수수당, 효도수당. 이름도 참 정겹네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이라면요. 요양원이나 방순요양 서비스 이용하실 때 내셔야 하는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 이걸 추가로 할인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꽤 클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 요양비 할인도 있군요. 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받으시는 활동비, 보통 월 30만 원 안팎인데요. 중요한 점은 이 활동비는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정말요? 일자리 소득은 포함 안 된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챙기시고 용돈도 버시고 연금에도 영향이 거의 없으니까 이야말로 일석삼조인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좋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철 난방비나 전기요금 부담 덜어드리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그리고 통신비나 전기요금, TV 수신료 같은 각종 요금 감면 혜택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이런 지원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와, 들어보니까 기초연금 자체의 인상분 감액 완화 효과에다가 이런 장수수당, 효도수당, 요양비 할인, 노인 일자리, 활동비, 각종 요금 감면까지 다 합치면 정말 부부 합산 82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계산이 서네요. 이건 정말 아는 만큼 받아가시는 거네요. 어르신들 꼭 사시는 지역의 지원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형편이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경우에요. 기초연금을 받아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여서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된다. 이른바 줬다 뺏는 연금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좀 희망적인 소식은 없을까요? 아, 네. 그 문제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가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정작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최근에 정부위원회에서 제안되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네, 구체적으로는요, 기초연금을 장애인 연금처럼 생계급여 계산할 때 아예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 이게 하나 있고요. 또는 기초연금 액수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한 30%나 50% 정도를 생계급여 외에 추가로 더 드리는 방식,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최종 결정되든 이 부분이 개선되면 가장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인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드디어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꼭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다른 이야기지만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고요. 국민연금,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께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들었는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현재는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월 한 309만 원 정도거든요. 이걸 넘으면 국민연금 액수가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일 많이 하면 연금이 깎였었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일에서 버는 소득이 월 509만 원,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도록 제도가 바뀔 예정이에요. 와, 월 소득 509만 원까지 괜찮다고요? 이전보다 기준이 훨씬 높아졌네요.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이전보다 훨씬 높은 소득까지는 연금 삭감 걱정 없이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정말 그렇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런 혜택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다 챙겨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무려 97%의 어르신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정말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절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거든요. 특히 2026년부터 바뀌는 이 좋은 기준들의 혜택을 제대로 받으시려면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셔서 2026년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심사해 주세요라고 재심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도요? 네, 자동으로 연금액이 오르거나 없던 혜택이 저절로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게 되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받고 있는 사람도 다시 신청하거나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요? 와, 이건 정말 밑줄 쫙 긋고 별표 5개 쳐야 할 만큼 중요한 정보네요. 그냥 당연히 오르겠거니 하고 기다리셨다가는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지침을 명확하게 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그 82만 원 플러스 알파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챙기실 수 있는 4단계 실천 방법을 제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17년간 현장에서 어르신들 상담해드리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한 방법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한 가지 약속해주세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반드시 3일 안에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3일 안에 1단계 시작. 네, 약속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뭔가요? 1단계, 3일 이내 실천. 내 자격부터 확인하기. 이게 가장 첫걸음입니다. 내가 과연 2026년에 바뀌는 새로운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된다면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것부터 알아봐야겠죠. 가장 편리한 방법은요. 혹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PC로 복지로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홈페이지 복지로.go.kr에 접속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을 설치하셔서 기초연금 2026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간편하고 빠르긴 해요. 아, 복지로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네, 근데 만약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좀 어려우시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29, 이게 보건복지상담센터 번호거든요. 129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로 직접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뭐 신분증 정도만 챙겨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전화나 방문 시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2020년 기초연금 새로운 기준으로 제 자격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요. 그냥 기초연금 문의한다고 하시면 옛날 기준으로 안내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2026년 새로운 기준으로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라도 주민센터 담당자가 새로운 기준을 아직 잘 모르거나 뭐 바쁘셔서 아이고 어르신은 해당 안 되세요 라고 혹시 대답하더라도 바로 실망하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혹시 죄송한데 2026년에 바뀌는 기준으로 다시 한 번만 좀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재확인을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담당자분들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워낙 제도가 자주 바뀌니까 아직 바뀐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첫 단계는 3일 안에 복지로나 주민센터 통해서 2026년 신규 기준으로 내 자격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혹시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확인 요청하기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2단계는 뭔가요? 2단계 7일 이내 실천. 필요한 서류 완벽하게 준비하기. 자, 1단계에서 나도 자격이 되는구나 확인하셨다면 이제 최대한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그만큼 빨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주민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건 부부이시면 배우자분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적는 소득재산 신고서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연금을 받으실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도 필요하고요. 아마 주민센터 가시면 담당 직원이 작성하는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기본 서류는 주민센터에 가면 도움받을 수 있다.
네,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어르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면 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병원비 지출이 많으셨다면 증빙할 수 있는 의료비 영수증, 또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걸 받고 계시다면 관련 증명서, 농사를 지으신다면 농지원부 같은 농업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로 한번 문의하고 가시면 서류 때문에 두 번 걸음하시는 불편을 돌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겠군요. 자, 7일 안에 서류 준비 완료. 서류가 다 준비되면 바로 신청하면 되는 거죠? 3단계인가요? 맞습니다. 3단계 10일 이내 실천, 신청 완료하기. 이제 결정적인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제 경험상 보통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나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요때 방문하시면 비교적 좀 덜 붐벼서 조금 더 여유롭게 상담받고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동네마다 다르겠지만요. 아, 방문 시간 팁 좋네요. 가족분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위임장, 이것도 보통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하고 어르신 신분증, 그리고 대신 가시는 분의 신분증을 모두 챙겨가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요, 담당자에게 꼭 몇 가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딱 5가지 짚어드릴게요. 1. 신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2. 신청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연금이 나오는지, 지급 시작일. 3. 매달 내상되는 연금액은 얼마인지. 4. 첫 연금은 언제쯤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첫 입금 예정일, 그리고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연락할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이 5가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 결과 통보 시기, 지급 시작일, 예상 금액, 첫 입금일, 담당자 연락처, 5가지 확인.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 신청을 다 마치고 나오시기 전에요. 용기를 내서 담당자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저기요, 혹시 제가 몰라서 놓치고 있는 다른 지원 혜택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이것도 좋은데요? 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장수수당이나 요금 감면처럼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데 미처 몰랐던 다른 좋은 제도를 안내받을 수도 있거든요. 믿져야 본전이니 꼭 한번 물어보세요. 이야,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에다가 추가 혜택 질문 팁까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인데요. 잊지 않도록 잘 적어둬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단계는 무엇인가요? 4단계, 결과 통보 후,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하기. 이게 마지막 관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신청하고 나면 보통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정도 뒤에 우편이나 문자로 결과가 통보될 거예요. 결과를 받으시면 그냥 서랍에 넣어두지 마시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맞는지, 혹시 잘못 계산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왔거나 혹시라도 안타깝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셨습니다와 같은 탈락 통보를 받으시더라도 절대 그냥 실망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네, 바로 이의 신청이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처음에는 탈락했던 분이 다시 심사를 받아서 연금을 받게 되거나 연금액이 더 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경험으로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70%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에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꼭 용기를 내셔서 이의 신청을 해보시길 제가 정말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와, 이해 신청 성공률이 그렇게 높다니. 이건 정말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네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내 권리를 꼭 찾아야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3일 안에 자격 확인, 7일 안에 서류 준비, 10일 안에 신청 완료, 그리고 결과 확인 후 필요하면 꼭 이의 신청까지. 이 4단계 실천 방법 정말 잘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금융 사기 전화입니다. 아, 사기 전화.
이거 정말 문제죠. 네, 요즘 뭐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 아니면 신청을 대신 간편하게 도와주겠다면서 접근하는 전화나 문자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개인정보, 뭐 주민등록번호나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걸 알려달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뭐 서류 처리 비용이다, 보증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명심하십시오. 이건 100% 아니 1000% 사기입니다. 1000% 사기? 네, 어르신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사기 예방 절대 원칙 3가지. 첫째,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는 절대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둘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절대 먼저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수수료다, 보증금이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셋째,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시면 그냥 바로 끊으세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가장 안전한 방법, 즉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기꾼들에게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재산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꼭 조심해 주세요. 사기 예방 3원칙.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인정보 절대 주지 않기, 돈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무조건 사기, 의심스러우면 바로 끊고 129나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기,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 스스로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 시대로 향하고 또 집이 있거나 일을 하시거나 자녀가 잘 살아도 예전보다 훨씬 연금을 받기 유리해진다는 점, 그리고 부부감액 부담이 줄어들고 다양한 추가 혜택까지 잘 챙기면 부부가 함께 82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혜택은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직접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해야만 온전히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그 4단계 실천 방법, 방송 끝나고 아이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요. 부디 3일 안에 첫 단계인 자격 확인부터 꼭 시작해 보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달만 늦어져도 정말 수십만 원의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당연히 받으셔야 할 어르신들의 소중한 권리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또 안정된 노후 생활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고 마음에 드셨다면요, 저희에게 또 힘을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알찬 정보만을 골라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더 받게 되신다면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인가요? 괜찮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한번 남겨주세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소소한 계획을 나눠보는 것도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